나도 모르게 뱉은 말. 너무 좋아요. 멈추지 마요. 한 번도 남편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숨소리와 신음이 방에 가득 찼다. 55세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나. 삶의 낙도 없이 돈 벌면 나에게 주는 선물로 예쁜 운동복 사서 운동하고 피부 관리하는 것뿐이다. 과거에 나는 알았을까? 그것이 이런 날도 오게 만들었는지. 나는 올해 55 동네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관리를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30 후반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칭찬으로 나에게 해주는 말들이지만 이런 말들이 나를 더 씁쓸하다. 이토록 잘 관리된 겉모습 안에 내 마음이 얼마나 오래 비워져 있었는지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남편이다. 하지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같은 집, 같은 방에 있어도 눈도 말도 마음도 어디에도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 외로웠고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 암흑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집 근처. 바닷가를 따라 있는 산책길에서 마주친 한 남자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가벼운 눈인사였고 다음엔 바닷가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대화를 하면서 정말 놀랬던 것은 그는 나보다 12살이 어렸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비해서 젠틀한 매너, 성숙한 생각을 가졌다. 평범한 축에 속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다. 여긴 자주 오시나 봐요. 내 마음이 복잡할 땐 바다 보면 마음이 펑 뚫리죠. 그가 말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시큰거렸다. 이 사람도 외롭구나.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어쩌면 이기적인 안도감이 들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서로의 감정을 읽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랬던 걸까 심장이 뛰었다. 그의 이름은 정석구 43살. 과거엔 대기업 마케팅 실장이었다고 했다. 지금은 퇴직 후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을 구매해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사는 게 복잡할 필요 있나요? 조용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나를 관통했다. 이제껏 내 삶은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늘 남편의 표정, 아이들의 입맛, 시댁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도 가정을 잘 꾸리고 싶어서 참았고 숨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게 5년, 10년이 흐르고 지금까지 와서 나를 못 살게 했다. 점점 나는 시들어갔고 눈에도 마음에도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만 갔다. 오랜 시간이 흘러 바닷가에서 만난 낯선 남자인 정석구 씨와의 대화는 마치 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스치는 우연인 듯 마주쳤던 산책길이었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넘어 약속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성큼하게 서로를 알아가지 않았다. 시원하게 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발을 맞춰서 걸었다. 우리는 대화 없이도 서로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오렌지 주스를 건넸다. 당신은 뭘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며 살아오셨어요? 결국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을 듣자마자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이 터져나와 참기 위해서 급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나의 눈물을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한참 어린 젊은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가 준 안도감은 오랫동안 짙게 내 마음 안에 남았다. 그날은 파도가 유난히 거칠었다. 마치 내 감정과 같았다. 파도가 거칠게 올라와 서서히 부서지는 걸 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 파도처럼 한 번쯤 제 마음을 다 부어내고 싶어요. 정석구 씨는 내 말에 잠시 시선을 바다에 두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과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흔들리는 눈동자와 함께 말을 이었다. 5년 전에 아내가 떠났어요. 마음이 아픈 병으로. 그땐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성과를 내는 게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그녀가 죽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녀가 내 뒷모습만 바라보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조용히 고백했지만 시원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 속엔 깊은 후회와 미련이 엉켜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늦게 알았어요. 나는 석구 씨와 달리 어떤 말로도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저 모래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고백에 내 마음은 요동쳤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상처가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다. 그 순간 그가 내 어깨 위로 얇은 스카프 하나를 살포히 얹어줬다.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스카프 덕분에 따뜻했다. 그의 마음도 손끝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따스한 일이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결혼 30년. 그 시간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절반 이상이었다. 남들은 말했다.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니 당신 복도 많네. 하지만 그 복이라는 말은 때로 내게 짐이 되었다. 석구 씨와 헤어진 그 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30년을 얼마나 울고 참고 마음 쓰리며 살았을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불쌍했다. 남편은 변함없이 한결같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한 번도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적은 없었다. 밤이면 그는 TV 앞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고 나는 그 옆을 지나쳐 침대에 홀로 누웠다. 그렇게 긴 밤을 수없이 지나며 대화를 줄어들고 집안은 조용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봤다. 고객이야. 남편의 대답은 그게 다였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거나 자신을 의심하냐는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낯선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 꺼내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말했다. 그래. 고객이지. 하지만 그날 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소리도 없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내 이름을 조심스레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다. 석구 씨는 다정한 눈으로 내게 말했다. 지영 씨, 오늘은 혼자 있지 말아요. 같이 있어요, 저랑. 그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외로움이 무너지려는 걸 느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그걸 외면한 채 살아온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석구 씨와 마주한 카페 처음엔 어색했다. 조용한 음악 따뜻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의 커피를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말했다. 지영 씨는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어색하게 꺼낸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랜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 둘만이 아는 그런 작은 순간들. 그가 컵을 내게 밀어주며 말했다. 이거 제가 자주 마시는 건데 지영 씨한테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가 내 취향을 상상해줬다는 것.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기억도 안 날 만큼 참 오랜만에 마주하는 나의 감정이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 석구 씨가 내게 말했다. 지영 씨, 요즘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 저한테는 해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라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기억도 안 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한 번에 다가오니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느끼고 싶다. 그리고 그 감정을 나에게 주는 것은 석구 씨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 잃어버렸던 가슴이 뛰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새롭게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 아닐까? 남편이 출근하고 집안엔 고요만이 흘렀다. 빨래 정리를 하면서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셔츠 사이로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다. 나는 망설임 끝에 그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편지 한 통, 누군가의 익숙한 필체. 지영 씨와 결혼 안 했으면 아직 우리 함께였을까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이건 그의 예지 연인의 편지였다. 그리고 날짜는 우리 결혼 3년 차. 아이 낳고 밤잠 못 자던 그때였다. 숨이 막혔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챙겼는데
그는 마음 한켠에 그 여자를 품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밤 석구 씨에게 문자가 왔다. 지영 씨,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누구간가에게는 평범한 그 안부가 내 안에 퍼지며 뜨거운 무언가를 깨웠다. 나는 답장 대신 그의 카페 앞으로 나갔다. 급하게 나오느라 얇게 입게 나온 나를 본 석구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그 앞에서 숨죽여 울었다. 그는 말없이 내 눈가를 닦아 주었고 나의 감정을 살피며 진정할 때까지 곁을 지켜줬다. 내가 외로웠던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석구 씨가 몇 번이고 두드렸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테이블 위를 희미하게 비쳤다. 석구 씨는 말없이 커피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손끝을 그렇듯 섬세하고 따뜻해 보였다. 오늘은 그냥 걷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냥 걷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석구 씨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밤 산책을 제안했다.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바람도 시원하니까 같이 걷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와 내 어깨 사이 평소보다 가까웠다. 하지만 그 거리보다 더 가까워진 건 우리 마음이었다. 지영 씨, 그가 불렀다. 천천히 내 이름을 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그가 내 손을 살며이 감쌌다. 떨렸다. 당황스러움보다는 설렘이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온기에 마음을 기댔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몇 시간 사이에 얼굴이 좋아졌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괜찮은 걸까? 심장이 조금이라도 설렌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 석구 씨는 보이지 않았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괜히 아쉬웠다. 혹시 오늘 쉬시나요? 직원에게 물으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어머니 기일이라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오늘 하루는 혼자 계시고 싶다고.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다. 그가 내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배려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다. 석구 씨,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날씨가 추워졌으니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밤늦게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지영 씨,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웠어요. 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그 다음날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얼굴로 나타났다. 지영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가볍게 저녁이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식당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20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도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줄 알았는데 그는 말을 멈췄다.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지영 씨 덕분에 누군가 기다려지는 마음을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저 내 손이 그의 손 위에 천천히 얹어졌다.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외롭다는 말 대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그걸 알아갔다. 혼자였던 두 마음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밤이었다. 석구 씨와의 저녁 이후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나를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가,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어떤 기대. 나 왜 이러지? 스스로를 다그치며 욕조에 몸을 담갔지만 여전히 그 생각들 뿐이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왔는지도 모른 척했다. 왔어? 응, 그게 전부였다. 언제부턴가 이 집은 침묵이 더 편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식탁엔 남편이 저녁 먹고 치워지지 않은 그릇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걸었다. 하지만 문득 5년 후
10년 후에도 내 삶은 똑같겠지. 질문이 떠올랐다. 석구 씨는 내 눈을 봐줬다. 내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던 나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다. 지영 씨,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 하루 종일 귀가를 맴돌았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 나는 헌신했고 버텼고 참기만 했다. 그런데 난 언제부터 이 집에서 혼자였을까? 생각해 보니 남편이 나를 바라본 눈빛은 언제부터인가 존재가 아닌 습관이었다. 밤이 깊었다. 분명 우리는 가족인데 왜 나는 혼자인 거지? 거실 조명이 꺼지고 침실로 들어온 남편이 등을 돌린 채 눕는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세요?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석구 씨라는 이름. 순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영 씨,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하루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고 아이들은 일로 바빴다. 거울을 바라보며 화장을 했다. 내가 이렇게 설레는 게 부끄럽고 어쩌면 조금 슬펐다. 약속한 카페 대신 그는 조용한 단독주택 골목에 있는 와인 바로 나를 데려갔다. 사람들 많은 데보단 오늘은 그냥 지영 씨랑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어 갈수록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영 씨, 네. 오늘 밤 있어도 될까요? 한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석구 씨에게 물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조용히 감쌌다. 오늘만큼은 다른 거 다 잊고 나만 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의 집문이 닫히자 세상은 조용해졌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섰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고요한 새벽. 서로의 체온에 모든 걸 맡긴 채 우리는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에 기대고 싶었던 두 사람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만의 세상을 열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홀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시계를 보았다. 새벽 1시 13분. 평소 같으면 벌써 씻고 자고 있었을 남편이 오늘따라 귀가가 늦다. 불 꺼진 창밖을 멍이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 그의 숨결, 그리고 내가 뱉어낸 이름 석구 씨.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피곤한 얼굴로 집안을 들어서는 그를 보며 나는 본능적으로 표정을 가다듬었다. 아, 왔어. 많이 늦었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샤워실로 향했다. 그가 샤워하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눈치챘을까. 두려움에 내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 내 몸에 남아있는 향기. 혹시 그가 느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샴푸를 2번 쓴다. 향수도 바꾼다. 속옷도 새 것으로. 그렇게 흔적을 지우고 또 지운다. 남편이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 옆에 조심해 누웠지만 등을 돌렸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그 손길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같은 침대,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의 감정은 어제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걸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침대 위 남편의 호흡은 일정했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석구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묻고 살아가기로 했다. 남편과의 일상, 딸과의 통화, 마트에 가는 일조차 어색하지 않게 연기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왔다. 석구 씨가 그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살 아래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 한 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미소. 놀라셨죠? 갑자기 와서. 여기 어떻해? 생각보다 멀지 않더군요.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그의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주 한 병을 나누셨다.
조용한 낮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따뜻했다. 그날 이후 생각했어요. 그냥 그날은 실수였어. 내가 말하면서도 나는 그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다. 근데 실수라면 왜 아직도 생각나요? 그날 밤 왜 아직도 그립죠? 그의 말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을 마시고 일어섰다. 다시 여기 오지 마요. 그렇게 말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누나의 마음도 몸도 진심이었잖아요. 나는 멈춰 섰다. 등 뒤로 흐르던 그 말이 심장을 흔들고 있었다. 나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못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열었다. 석구 씨의 문자를 보내려다가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화면을 껐다. 하지만 가슴은 분명하게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석구는 또 왔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붉은 장미였다.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꽃집에서 직접 샀을 것이다. 누나 생일 곧이잖아요. 좀 이르지만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보다 자신감이 더 많았다. 나는 얼떨결에 꽃을 받았고 그는 가게 한켠에 앉아 내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손님이 없는 틈 나는 조용히 물었다. 석구 씨 나보다 12살 어리잖아.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들이 누나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밤이 되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석구가 따라왔다. 누나 아니, 지영 씨. 응. 오늘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걷자. 아무 말 없이 나는 그 옆을 걸었다. 동네 골목 조용한 편의점 불빛, 단풍이 쌓인 거리. 그의 손이 살며시 내 손등에 닿았다. 피하지 않았다. 나 진심이에요. 그날 밤도 지금도 그가 멈춰 섰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영 씨, 그날 이후 난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와요. 나는 입을 막았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기느라 애썼다. 하지만 입술은 그의 쪽으로 향했다. 하지 마. 이런 거나 저는 더 할 겁니다. 계속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 밤 우리는 거리를 걷다가 길모퉁이 모텔로 들어갔다. 현실보다 뜨거운 순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여자로 숨쉬는 시간이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참아왔던 욕망, 숨겨왔던 외로움. 그가 내게 손을 뻗자마자 터져버렸다. 지영 씨, 나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 그리웠어. 침대 위 긴장과 떨림이 교차했다. 그의 손끝이 목선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고 나는 그의 품에 파묻었다. 이 남자의 입술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부드러웠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마치 아내도 엄마도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하는 느낌이었다. 멈추지 마요, 석구 씨. 한 번도 남편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숨소리가 신음이 방에 가득 찼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다. 내 마음도 이 밤도 그와 함께 흔들렸다. 그가 가만히 내 귀가에 속삭였다. 이 순간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 봐. 그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뜨겁고 다정하게 한 여자의 모든 흔들림을 품어줄 수 있는 남자의 품. 그날 밤 이후 나는 거울 앞에서 나를 다시 들여다봤다. 주름이 조금은 늘었고 탄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어디선가 여자로 깨어난 눈빛이었다. 석구는 조심스러웠다. 그 이후로 몇 번의 연락이 왔지만 나는 한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궁금했지만 내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며칠 뒤 동네 카페에 그가 앉아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기다렸어요. 지영 씨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았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커피를 마셨다. 어색한 미소와 떨리는 손끝 마주보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난 며칠의 공백을 메워갔다.
석구 씨 그날 밤이 그리웠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밤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다만 이 마음이 오래 가도 될까? 그게 두려웠어요. 우리의 사랑은 젊은 날의 질주와는 달랐다.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더 진지했고 더 뜨거웠다. 며칠 후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반찬을 꺼내고 식사를 챙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제 나는 다시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